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까지 인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연방 상원 여야 의원들이 H-1B, L-1 비자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불법 체류 대학생에게 거주민 수준의 저렴한 학비를 적용해주는 이른바 드림 액트를 폐지하는 주 정부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에 주 정부들이 속속 손을 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멤피스, 포틀랜드에 이어 일리노이주에도 주 방위군을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이 배치된 도시들이 모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어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뉴욕 총영사관 등 제외공간이 제공하는 일부 민원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한인 여성이 주택 내에서 남자친구가 실수로 발사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실수로 총이 발사돼 아래층에 있던 여자친구가 총에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까지 인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연방 상원 여야 의원들이 H-1B, L-1 비자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척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딕 더빈 상원 의원과 함께 취업비자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엔 비자 발급 대상자의 임금 규정과 고용 요건을 강화하고 구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두 의원은 2007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H-1B 비자와 L-1 비자는 모두 외국인 전문 인력이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해당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근무 중인 인력을 미국 본사나 자사로 파견할 때 사용하는 주재원 비자입니다. 그레슬리 의원은 의회는 기업들이 최고의 인재를 미국에서 확보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우수 인재를 고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러나 수년 동안 상당수의 기업이 이런 비자를 활용해 미국의 노동자를 배제하고 값싼 해외 인력을 들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더빈 의원과 함께 최근 아마존,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업 10곳에 각 기업의 H-1B 활용 실태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불법 체류 대학생에게 거주민 수준의 저렴한 학비를 적용해주는 이른바 드림 액트를 폐지하는 주 정부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송전을 펼치며 폐지 압박을 가해오자 주 정부들이 속속 손을 들고 있습니다. 켄터키 주 정부와 연방 법무부는 최근 불체 대학생에 대한 주내 거주민 대학 수업료 적용을 중단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드림 액트 위법 소송을 제기하자 켄터키주 정부 당국이 해당 주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켄터키는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 대학생 대상 거주민 학비 적용 주법 폐지 요구를 수용한 세 번째 주가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부터 불체 대학생에게 거주민 수준의 저렴한 학비를 적용해주는 이른바 드림 액트로 인해 미국 시민이 차별받고 있다며 해당 정책을 채택한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켄터키는 해당 주 법을 없애기로 했고 일리노이와 미네소타주는 정부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20개 주 정부는 주내 고등학교를 일정 기간 이상 다니고 졸업한 학생이 같은 주에 있는 주립대에 진학할 경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이른바 드림 액트를 주 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타주 출신 시민권자는 비거주민으로 분류돼 비싼 대학 학비를 내야 하는 반면 불체 학생에겐 저렴한 거주민 학비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은 차별이란 입장입니다. 펜 본디 연방 법무부 장관은 어떤 주도 불체자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인을 자국에서 2등 시민처럼 대우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주는 불체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 적용은 물론 주 정부가 제공하는 대학 학비 보조금 신청 자격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IC가 불체자 단속에서 체포한 구금자들을 가족이나 변호사와 멀리 떨어진 시설로 잇따라 이송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구금자의 가족 연락과 지역 변호사의 법적 대응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려는 전략이란 지적입니다.
온라인 매체 LA 프로그레시브는 수십 명의 ICE 구금자가 지난 6월 워싱턴주 타코마 노스웨스트 ICE 구금시설에서 알래스카 앵커리지 교정 복합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지역 간 거리는 약 2,400마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금자들은 포박된 채 해안경비대 항공기 화물칸에 태워졌으며 좌석이나 화장실조차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동 당일 제공된 식사는 빵 한 조각과 치즈, 물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개인 소지품을 챙기지 못해 가족 연락처나 변호사 정보가 담긴 서류도 빼앗겼습니다. 이에 따라 연락이 두절되고 법적 대응권마저 제한됐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퍼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IC 항공 이송은 전년 동기 대비 43% 늘었습니다. 더욱이 1회 이상 시설 간 이동도 증가했습니다. LA타임스 분석에서도 올해 1에서 7월 IC 구금자의 12%가 4차례 이상 시설 간 이송을 겪어 전년 대비 2배에 달했습니다. 세탈의 간데아리 구금 감시 네트워크 디렉터는 이송은 구금자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변호사를 접촉하지 못하게 만드는 억제 수단이라며 IC 시스템에 내재된 의도적 보복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불체 단속에 검거된 이들의 평균 구금 기간은 약 24일이었으며 IC 구금시설에 수감된 인원 가운데 63%가 결국 본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정부가 멤피스, 포틀랜드에 이어 일리노이주에도 치안을 명분으로 곧 주 방위군 병력을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주 방위군이 배치된 도시들이 모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어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따라 100명의 주 방위군 병력이 일리노이주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주 방위군 병력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배치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배치 지역으론 일리노이주 최대 도시인 시카고의 외곽, 브로드빌의 ICE 구금시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이민단속 요원들이 체포한 불체자와 외국 시민을 구금하는 이 시설 인근엔 최근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연방정부의 주 방위군 투입 계획에 일리노이주의 자치단체장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일이 일리노이주를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도 시카고의 강력범죄 발생 빈도는 최근 수년간 하락했다면서 주 방위군 배치가 지방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다운타운 지역에선 일요일인 지난 28일 복면을 하고 소총으로 중무장한 연방정부 요원들이 물을 지어 순찰하면서 시민들을 신문하고 일부를 체포하면서 긴장을 불러일으켰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범죄 근절과 연방기관 보호 등을 이유로 각지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DC, 멤피스 등의 범죄 근절 등을 이유로 주 방위군이 배치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도 주 방위군 배치 방침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와 주방 캐비닛 등 수입 가구에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최근 몇 달간 급등세를 보이는 주택 건설과 가구 비용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우리 영화 제작 사업은 마치 아기에게서 사탕을 빼앗는 것처럼 다른 국가들에게 빼앗겼다며 무능하고 힘없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때문에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래되고 끝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밖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가구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부과도 밝혔습니다. 중국과 다른 국가들에게 가구 산업을 완전히 빼앗긴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에서 가구를 생산하지 않는 모든 국가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이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재와 원목 수입품에 대해선 10%의 관세가 일괄 부과되며 다른 품목처럼 보복성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와 주방 캐비닛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소파 등 패브릭 가구는 25%에서 시작해 내년 1월 1일 30%로 오르고 주방 캐비닛과 욕실 세면대는 25%에서 50%로 2배 인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관세로 이미 가구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BLS에 따르면 지난달 가구 가격은 전년 대비 4.7% 올랐고 특히 거실 식당용 가구는 같은 기간 9.5% 급등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뉴욕 총영사관 등 제외공간이 제공하는 일부 민원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26일 한국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한 서버 장애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분증 기능이 일시 중단됐고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국민신문고 및 간편 인증 서비스도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원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한 민원 서비스는 접수 가능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의 일부 서비스도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재외공간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 서비스는 신원 확인용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고 지문 확인을 통해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또 온라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한 전자민원은 시스템 가동 시까지 처리가 연장됐다며 필요할 경우 우편 등을 통해 다시 민원을 접수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외교부는 지역별 재외공간 웹사이트와 유선 연락을 통해 정보 숙지 및 문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관련 업무 재개 즉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재선 도전에 나섰던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전격 중도하차 선언을 한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커티스 슬리와에게도 경선을 포기하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맘다니 진영 단일화를 통해 온건 민주당 성향의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는 어제 반맘다니 세력이 슬리와 후보에게도 경선 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SNS를 통해 이와 같은 압박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 빌 에크먼은 X에서 뉴욕시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물러난 아담스 시장에게 감사한다며 슬리와 후보도 아담스의 뒤를 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 권익옹호단체인 플레이스 뉴욕시 역시 이제 맘다니 후보가 뉴욕시를 망치지 못하도록 슬리와도 물러나야 할 때라며 단결해서 쿠오모 후보를 지지해야 맘다니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유권자들은 맘다니 후보의 보육, 버스 무료 정책, 유틸리티 비용 통제, 공공주택 제한 등을 급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지친 젊은 층에선 새로운 민주당의 얼굴인 맘다니 후보 지지도가 높지만 중도 성향의 고연령층 민주당에선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하려면 쿠오모 후보가 낫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 맘다니 후보는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민주사회자라고 칭하며 나는 이 점을 반복해서 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맘다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계속해서 공산주의자라고 부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쿠오모 후보가 다음 시장이 되도록 도우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지금은 단일화를 한다 해도 맘다니 후보 지지율이 워낙 높아 선거 판세를 뒤집기가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달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양자 대결에서 맘다니 후보는 48%의 지지율로 44%의 쿠오모를 앞서고 있습니다. 한인 여성이 주택 내에서 남자친구가 실수로 발사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총기함에 총기를 넣다가 실수로 총이 발사돼 아래층에 있던 여자친구가 총에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3시 35분께 페어팩스 지역 데링레인 4500번지에 위치한 주택 3층에서 31세 남성 리처드 후인이 총기 상자에 총을 넣던 중 우연히 총이 발사됐고 총알은 아래층에 있던 30세 한인 여성 제니퍼 김 씨를 맞췄습니다. 오발 사고를 일으킨 남자친구는 현장에서 김 씨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며 김 씨는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후인의 여자친구라고 확인했습니다. 리처드 후인은 건물 내 총기 불법 발사 혐의로 체포됐으며 보석금 없이 페어팩스 카운티 구금시설로 이송돼 수감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오발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의회 법안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0일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건법 법안에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안은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국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작년 12월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건법의 문안과 동일한 것입니다. 국방수건 법안은 내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입니다. 국무부가 인신매매 근절평가 보고서에서 23년째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이 자국민의 강제 노동을 시키는 등 심각한 인신매매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미 있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에서 인신매매를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국가주도 강제 노동을 근절하고 강제 송환된 탈북민을 강제 노동으로 처벌하는 행태와 해외 파견 노동자 감시 및 급여 압류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8일 사기꾼들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를 받기 위해선 개인정보나 결제 정보를 제출하란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들에겐 자동으로 체크가 발송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 재무국은 절대 개인정보를 전화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지사 실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메일에 포함된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해선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뉴욕 브롱스의 한인 사업가가 주도하고 있는 발리스 카지노 개발안이 뉴욕주 카지노 최종 입찰 경쟁에 진출했습니다. 뉴욕주 갬블링 선정 이사회에 따르면 발리스 카지노는 29일 열린 커뮤니티 자문위원회 심사에서 찬성 5표, 반대 1표로 통과해 올해 안에 3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최종 라운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발리스 카지노 개발안은 브롱스 페리포인트 소재 발리스 골프코스 일부 부지를 카지노로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40억 달러를 투자해 500개 객실 규모의 호텔과 2,000석 규모의 이벤트 공간, 4,660대 규모의 주차 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6억 달러 규모의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 투자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오전에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오후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금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